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23세 청년 김홍구입니다. 최근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납공장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 사이에 큰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저는 영주시의 미래와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시정해야 할 문제점과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 20대 청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영주의 미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문제의 본질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 환경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영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 공정한 의사결정,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주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은 균형 잡힌 시각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사실에 근접한 사건,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서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주시 투자유치관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업의 입장에서 영주시가 과연 기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주식회사 바이원은 납스크랩을 가공해 연계를 생산하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공장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흔히 납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생산 방식은 2차 폐축전지, 고철, 폐금속류 등을 용해하여 연계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 공장이 들어선 부지는 본래 익명 처리된 법인 AA의 소유였습니다. AA는 2017년 8월 1일 영주시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날인 8월 2일 공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약 4년이 지난 2021년 7월 20일 경상남도 함안군에 본사를 둔 바이텍이라는 회사가 영주시청에 폐기물 처리업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바이텍이 같은 해 8월 30일 설립한 법인이 바로 주식회사 바이원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영주시청은 바이원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하였고 이에 앞서 바이원은 대기 및 폐수 관련 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11월 15일 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수리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같은 날, 바이원은 기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 및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12월 8일 영주시청은 건축 허가를 발부합니다. 이후 11월 18일 부지를 매입하고 12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4일 착공 신고를 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월 28일에는 연면적 축소를 위한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고 4월 13일 승인되었습니다. 5월 17일에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전체 절차는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 영주시청은 해당 부지에 기존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려합니다. 이때 언급된 기존 공장은 AA가 등록한 공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3일 영주시청은 바이원이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6m가 넘는 굴뚝을 설치하였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AA는 공장 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이는 바이원의 승인 신청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7월 25일 바이원은 2차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며 굴뚝을 포함한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를 의제 처리로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영주시청은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음날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또다시 승인 신청을 불허합니다. 결국 9월 7일 바이원은 문제가 되었던 굴뚝을 철거한 후 9월 21일 3차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1월 21일 영주시청은 또다시 이를 불승인합니다. 영주시의 주요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집적법상 공장 설립 승인은 건축허가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절차 위반, 2021년 10월 적정 통보 시 부여된 조건의 미이행, 바이원은 이에 대해 행정청이 유도한 절차에 따라 움직였으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산업집적법 위반을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2013-963을 인용하며 하나의 처분 사유만 정당해도 전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 영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심은 형식적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 정당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전에 다양한 행정처분으로 사업 유치를 지원했고, 이에 따라 바이원이 합리적인 신뢰를 가졌다면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 거부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2심은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바이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주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원이 행정기관에 부정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는 오히려 행정처리의 일관성 결여와 시장 교체에 따른 법 하해석의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황에서 볼 때 AA가 이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부지를 바이원이 인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의 사전 안내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한 바이원으로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이 향후에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특히 5월 13일자 매일신문 마경대 기자가 보도한 낙동강 최상류 서천변에 1급 발암물질 취급 공장 웬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인해 공론화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납공장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대한 환경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어 5월 16일에는 황선종 씨가 납공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여론의 압박을 가중시켰고, 그 직후 각종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행정기관의 태도 또한 종전의 유화적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 유치와 지역 주민의 우려, 그리고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과 허가 절차에 의존하여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주시의 청년으로서 영주시청, 시민단체, 정치인 모두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영주시청 관계자분들, 특히 지역 행정의 리더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영주시청의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영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어느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빼어나지 못한 지역에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당연히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지금 상주에 있는 SK배터리 공장이 원래 영주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땅값을 원래 감정가보다 훨씬 크게 불렀다죠. 그러다가 결국 상주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면 빼먹을 생각부터 하는 지역인데 사람들은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마치 기업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물류가 장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통이 매력적인 도시도 아니고, 시민단체들은 무지성 공격부터 하려는 도시에 기업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인 비난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인 기업들에게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선례를 남긴 건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영주시는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를 조성해 쇠퇴하는 미래를 발전하는 미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영주가 소멸하지 않고 영주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 청년들이 왜 영주를 떠나는 걸까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납공장 사건에서 드러난 행정의 비일관성, 전문성 부족, 그리고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는 청년들에게 더욱 큰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기업이나 시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이는 곧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이해 없이 단지 민원 대응이나 절차적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정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행정이 필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청년들이 미래를 믿고 지역에 남아 스스로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불편한 민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절박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영주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여러분께 청년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납공장 사건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활동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가 있는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과도하게 감정적인 대응과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은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마저 멀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문제 제기만으로 끝난다면 해결책이 아니라 혼란만 남습니다. 적어도 문제라는 걸 지적하려면 기술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역 행정과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년들은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감정적 대립뿐이라면 행정과 기업의 신뢰는 사라지고 그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 없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 책임은 단체 여러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갈등만 조장시키는 시민단체들에게 저는 솔직히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신들의 행동들은 책임감 없는 폭력에 불과해 보입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되려고 했다면 이 사건의 사회적 발전 측면까지도 고려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목적에서 시민들을 이렇게까지 격양시켜서 행정기관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민단체들께서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지역산업 경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만 중요시하고 산업 경제의 측면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우리 인류가 이뤄왔던 문명과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인문성을 버리고 동물처럼 살자는 말과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인류는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문과 산업의 발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 파괴가 발생합니다. 서울, 수도권, 부산, 울산, 포항, 천안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들은 전부 과거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부를 손에 넣고 전국의 사람들이 그 도시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기술이 점점 발전해 이제는 환경 파괴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색 중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도 동시에 깨끗해지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단순히 만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공장에서는 매연과 폐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걸 단순히 방치했다면 지금은 필터와 정수 과정을 엄격하게 조성해 최대한 환경 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장들의 조금의 환경 파괴도 용납하지 못한다고 다 가동을 중단해버린다면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피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자동차의 매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독성 가스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고 함께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디젤 배기가스에는 WHO 산하 IARC 기준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은 간질환 심혈관계 손상, 암발생 증가, 알코올 중독과 장애, 자해와 사고, 자살 및 폭력, 사고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아기 이유식을 만드는 원유는 제대로 된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 및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위험으로 소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시피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음식들이 이런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으로 만들어진 이 물건들을 단순히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인류는 하루아침에 심각하게 불편해지거나 생활 자체가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죠. 그렇기에 인류는 법을 엄중히 하는 거고 감독과 측정 설비를 엄격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을 무기로 쓰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주의 청년인 제가 봤을 때 시민단체들이 정말 환경운동의 본질을 충분한 고찰 속에서 이해한 다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환경운동은 인류가 만들어온 산업화를 이제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친환경으로 대체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 속에서 그레타 툰베리, 왕가리 마타이 같은 훌륭한 환경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기업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인류에게 산업화의 방향에 대해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사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쓰고 있는 환경운동이라는 단어는 영주의 산업과 청년들이 머무를 터전, 시민들의 기회, 이 모든 것을 파괴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이라는 단어를 큰 생각을 거치지 않고 가볍게 남발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목적에서 환경운동이라는 단어를 빌려 시민, 청년, 영주시청, 지역기업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해가 아니고 희생이고 대의라면 당신들이 관철해내려는 그 결과가 그리 중요한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주시 정치인 여러분께도 청년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얻거나 개인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낙공장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분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객관적인 중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중재가 아닌 한쪽 진영에서 편향된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본래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관망만 하고 계시는 동안 시민단체들이 격양된 분위기를 조성시켜 시민들을 이용해 행정청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그대로 방치만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장기적 비전 없이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면 지역사회는 정체와 갈등 속에서 미래를 잃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도시는 쇠퇴하며 결국 여러분의 정치적 기반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께 있습니다.